2022년 4월 6일 수요일 빠밤. 오늘 얘기 제목 쏙슬이 핫하네. 쏙슬 매수는 지금은 쏙슬 보면 안 된다, 이 얘기로 할 거야. 뭔 소리야?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 어제 사실 쏙슬이 엄청 핫하더라고. 그래서 커뮤니티에도 어제 남겼거든. SOXX 상 보면 0.618 라인이 449.48달러에서 0.786 라인이 435.44달러 구간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남겼는데, 어제 SOXX 요거 차트를 딱 보니까는 0.618 라인 여기를 디디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프리장에서는 441.82달러로 요 구간 안으로 지금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거 움직이는 거 보면서 속스를 조금 소량 담았는데, 이렇게 지금 내가 너무 좋아하는 피보나치 첫 구간, 내 대응하는 첫 구간이 0.786에서 0.618 라인 여기로 들어왔다 라고 하면은, 오늘의 목표는 1차 물량을 여기서 포지션을 잡는다, 이 구간 안에서 요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보면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내가 대응하는 구간들은 피보나치 상에서 0.618 라인이 0.786 라인 여기가 1차 물량 을 닫는 데고, 그 다음에 1.272에서 1.414 지금 상에서는 382.99달러에서 394.85달러, 그리고 그 아래로는 1.618에서 1.786 라인 여기는 351.92달러에서 365.96달러 요 정도 선으로 잡고 있어. 그래서 지금 구간이면 충분하게 내가 딱 1차 물량 담을 만한 자리인 거고, 이후에 이제 매수 계획들은 요렇게 또 분할 매수를 들어가야지 라고 다짐을 하고 보고 있고,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1.27이랑 1.414까지 올 거라고는 크게 생각은 안 들거든. 왜냐면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얘가 파란색 피치포크 요 채널을 이용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지 않을까, 반도체 지수가. 그래도 그냥 요 선에서 그나마 마무리하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라인 정도가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 걸로 보이고,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러면 쌍바닥이 생기면, 이후에 또 저점 여기서 잡을 수도 있잖아. 물론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세우는 기준상, 피보나치 상으로 보면은 요 사이는 그냥 빈칸. 내가 대응하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다라고 해도 여기선 대응하지 않고 그냥 하락을 맞을 거고, 이후에 이제 하락폭이 더 깊어지면 1.27기나 1.414 라인 여기서 이제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계획을 이렇게 잡고 보는 거야. 그래서 SOXX 지금도 요거를 보고 속스를 대응하면 돼. 지금 한 배수하고 세 배수짜리가 QQQ랑 TQQQ도 그렇고, 스파이랑 유프로도 그렇고, 그리고 SOXX랑 SOXL도 그렇고 보니까 괴리율이 너무들 많이 커져가지고, 한 배수를 보고 이거 대응해야 될 라인에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같이 대응을 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이제 한 배수, 세 배수짜리 같이 차트를 볼 거고, 그래서 속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여기 채널 하단까지도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딱 찍어놓은 여기까지 왔었던 거고, 오늘은 0.786 라인 약간 아래로 30.98달러에서 프리장가는 형성이 되고 있고, SOXX상 그러면 0.786 라인인 435.44달러 여기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속슬은 정말로 이전 저점인 여기 바닥 한 대략 27, 28달러 여기까지 또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러면은 역시 지금도 소폭의 하락을 각오하고 또 대응을 하는 거지. 그래서 늘 세배 레버리지는 더더군다나 분할 매매를 꼭 해야 된다. 그래서 SOXX상 봤을 때 0.786 라인인 435.44달러 여기를 이제 확인하러 온다라고 하면은, SOXL 속실상에서는 바로 여기 전 저점까지는 아니어도 저 근접해가지고는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는 괴리율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은 어렵지만 조금 각오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댓글을 봤더니 첫 번째 댓글들부터 이미 속슬 얘기를 핫해. 속슬 빨리 정리하고 싶었는데 더 추면서 비중이 제일 커졌어요. 28 한 번 더 찍을까요? 이제 속슬인데 운명이다 라고 하고 가신다고 했는데, 28 한 번 더 찍을지는 사실 정확히 모르겠어. 근데 조금의 하락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BJK님 어제 프리장 때 익절할 건 흥행에 100만원어치 속슬 좀 담갔다고 하셨는데, 프리장 때 익절할 건 아니었어. 아직은 속슬 같은 경우에도 매수 타점에서 매수 관점에서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이 위로 올라갔을 때 말 나온 김에 매도는 그러면 어떻게 잡고 있냐라고 하면은, 요것도 피보나치 거꾸로 그려가지고 1.27이랑 1.414 라인인
으차, 여기 2.26달러에서 493.76달러 요쯤 오면은 다시 이제 비중 요 구간에서 지금 늘려놨던 거 다시 줄이면서 비중 정상화를 해놓을 거고, 이후에 이제 또 한 번 더 비중을 덜어낸다 라고 하면은 이 위에 라인 1.618에서 1.786 라인인 514.48달러에서 524.55달러 요 정도 왔을 때는 또 어느 정도 매도를 하면서 좀 덜어내야지, 요 정도 계획을 지금 가지고 보고 있어.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SOXL, SOXX,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지금 0.618에서 0.786 라인이 435.44에서 449.48에서 절대 몰빵하는 거 아니야. 비중 많이 실는 거 아니고 1차 물량만. 나도 이 구간 내에서도 분할 매수 되게 많이 하거든. 아, 내가 원하는 구간 내 들어왔어, 그러면 쪼쪼쪼쪼쪼 나눠서 분할 매수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 내가 맘먹은 1차 물량은 다 그냥 자유롭게 투자를 하거든. 그런 식으로 이 구간에서는 1차 물량만 분할해가지고 들어가기. 알았지? 그래서 1차 물량으로 요 안에다가 포지션만 예쁘게 잡아놓는 게 목표야. 알았지? 절대 많이 들어가면 안 돼. 왜냐면 나도 이후에 지금 분할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다 하는 자리 저 아래까지도 보고 있으니까는 3배 레버리지 상품은 뭐다? 분할 매매로 리스크 관리하면서 가자야. 알았지? 그러니까 BJK 어제 같은 자리에 같은 경우, 어제 프리장이면은 뭐 한 요 정도였었던 건데, 여기는 나한테 있어서는 빈칸이야. 매도할 구간도 아니고 매수할 구간도 아니고 빈칸이었기 때문에, 아, 여기서 매도할 걸? 이거는 나한테는 빈칸이었다. 여기서 사고 판다는 것은 아무 데서나 사고 파는 건데, 주식 아무 데서나 사고 팔지 말자. 의미 있는 데서. 그래서 매도 구간도 요 위에 표시해놨고, 지금 매수 구간들도 표시해놨으니까는 같이 참고해가지고 대응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치만 그럼 피치포크 요 선도 지나가는데 여기도 의미 있는 자리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 나는 피치포크랑 피보나치를 같이 중첩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또 0.786이랑 0.618 라인 여기면서도 여기 빨간색 피치포크 선이 지나가? 그러면 요런 구간에서 요렇게 딱 찍을 때는 여긴 좀 의미 있겠다 하고 좀 멋있게 살 수 있지, 과감하게. 그런 식으로 써. 그리고 지금 말하면서 보니까 여기 또 갭 있는 거 보이지? 요 갭이 하단이 보면은 440.05달러 요 정도 와 있거든? 요 정도에 있거든? 그래서 요거를 또 기준 삼아가지고 갭 하단을 지지하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요걸 기준 삼아서 여기서 또 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단 1차 물량 그 안에서만 한다는 얘기야. 알았지? 절대 몰빵하면 안 돼. 나눠서. 그리고 써니스마일님, 진심으로 진지하게 차트 사용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주말에 꼭 준비할게요. 주말에 밤새야겠다. 무서워서. 레프니님, 분할 매수가 정확하게 어떤 걸까요? 기간을 나눠서 분할 매수한다. 지정가나 MDD 기준으로 분할 매수한다.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물어보셨는데, 두 가지 다 분할 매수 맞아요. 분할 매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 거 맞고, 다만 기준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간으로 잡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정가, 뭐 어떤 사람은 MDD, 지정가 기준은 뭐지? MDD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나는 피보나치랑 피치포크 해가지고 요 구간에서 이렇게 1차, 2차, 3차를 담을 거고, 여기서는 좀 비중 정상화하고, 여기서는 1차 덜어내고,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를 기준 삼아가지고 분할 매수를 하고 있어. TQQQ나 U 프로 3배 레버리지 투자할 때 리스크 관리하면서 투자하는 방식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는 지금 말했어. 이렇게 피보나치 선을 그어서 사실 1.786까지 보는 사람 거의 없거든. 근데 나는 3배 레버리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이 크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몬모님, TQQQ 들어가기 지금은 조금 늦었나? 하고 오셨는데, 왠지 이런 느낌이야. 이런 톤으로 말할 것 같아. TQQQ도 한번 볼게. TQQQ 보려면 뭐 봐야 된다? QQQ 봐야 된다. 그럼 QQQ 우리 먼저 한번 보고 올까? QQQ는 사실 봤을 때 내가 계속 얘기했어. 0.236 라인도 안 내려왔어. 이거 큰 하락 아니야. 너무 걱정하지 마. 0.236 오면은 요 라인은 무슨 라인이다? 그냥 나 포지션 너무 없는데 진짜 들어가고 싶은데 포모 넘어온다 하면은 여기서 약간 재물대 역할. 내가 사면 물린다. 이런 법칙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재물로 요만큼 샀으니까 물리게 해주세요. 하락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0.618 라인 오면은 왕창 담게 여기서 내가 재물로 조금만 삽니다 하는 요런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래서 나는 0.236 라인이랑 0.382 라인에서 사실 대응하지 않아. 정말 너무 포지션이 없다 이런 경우에 0.38에서 뭐 진짜 재물 삼아서 뭐 조금은 사볼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너무들 자꾸 궁금해가지고 0.236 라인이면은
요 정도면은 이제 재물 삼아서 정찰때 보내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 오늘 QQQ는 보니까 355.17달러에서 프리장가 움직이고 있고, 그러면 0.236 라인보다는 내려왔고, 0.382 라인은 350.91달러, 350.91달러 요 정도의 형성이 돼 있는데, 내가 QQQ를 보면서 21 이평쯤 눌러줄 때 그리고 0.382 라인 요 정도 오면 나는 QLG 좀 들어가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딱 지금 그 구간까지 가까이 왔고, 나는 SMA가 아니고 EMA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딱 정확하게 딛고 있네. 지금 사러 가야겠다. 355.22달러에서 요 정도 지금 와가지고, QLD나 QQQ, 여기서는 나는 그거 사러 들어갈 것 같고, 만약에 TQQQ가 포지션이 없고 나는 이제 포지션 잡아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QQQ에서 지금 정찰때 보내볼 만한 자리다, 재물 보내볼 자리다 라고 하면은 TQQQ도 지금 이 위치에서 충분히 살만하다. 54.59달러 지금 프리장가 여기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요거 대략 언제쯤 되는지 한번 그어볼게. 거의 0.382 라인까지 왔고, TQQQ 상에서는 EMA 20 뚫고 내려왔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 지금 프리장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절대 막 1차 물량처럼 왕창 담는 것도 아니고, 얘기했지. 물리게 해주세요. 그래, 재물을 보냅니다. 내가 사면 물리니까. 떨어지면 기회에서 잡을 수 있도록 좀 물리게 해주세요. 하는 식으로 소량 이제 담아볼 수 있는 자리다. 이거 이제 생각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0.236에서 0.382 라인 여기서 너무 조금 담으면 어떡해, 0.618 안 오면 어떡해, 너무 멀어 보이는데 라고 하면은 절대 안 올 것 같아. 여기까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멀어 보이지만 SOXX를 보면 절대 안 온 자리는 없다. 충분히 이렇게 올 수 있다. SXX를 보고는 그런 교훈을 얻어야 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를 두고, 여유 잡아가지고, 그래, 여기서는 정찰때 재물 삼아서 조금 보내고, 그 다음에 정말로 여기까지 0.618 라인까지 내려온다 하면은, 여기서는 좀 든든하게 1차 물량 좀 들어가 볼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자리가 QQQ 상으로는 328.78달러에서 337.98달러 요 정도 구간이 이제 1차 물량을 담아볼 수 있겠다 하는 구간인 거고, 오늘 들어와 있는 구간이 0.38에서 0.236 구간, 350.91에서 358.9달러 여기는 재물 보내는 구간이다. 포지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처음 발 담가 볼 만한 구간이다. 요 얘기 해주고 싶었고, 채널 또 이어서 볼게. 신나님, 이분 너무 하이텐션이라 좋아. 나는 요새 TQ 싹쓸 얘들이 하나도 안 무서워. 그리고 비중 조절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훅 오는 거야. 아무튼 오늘도 신나. 나도 신나. 지지 않을 게야. 이렇게 하이텐션이라니. 크레인리님, 40일 익조를 못하고 하락을 맞고 있어. 35일 춤에 31일 기다리고 있어. 변동폭은 빠르고 깊으니 나도 더 날렵하게 움직일 거야. 닌자 같다. 속슬 얘기하는 것 같고, 그치? 어딨지? 여기 있다. 32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지금 프리장가에서 30.8달러야. 크레인리. 담아볼만 하겠어. 멀리님, 라이브 방송은 나 원래 안 하는데. 아무튼 커뮤니티 글 올려준 거 고맙다고 했고, 그리고 캐니님, 스토캐스틱 요거 전략을 보니까 중기 스토캐스틱이 과열 구간에서 버틸 경우 골든 크로스에서만 분할 매도로만 활용하는 거지, 데드에서 매수로는 활용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과열 구간에서 쫓아사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오를 때 덜어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내가 TQ 평단 65를 익절하고 말겠다 이런 고집을 너무 부리는 것 같아서 이리저리 생각해보는 것 같아. 너무 건강한 마인드다. 그래서 TQ에 지금 몰빵돼 있는데, 나 65에 익절하고 말아야지, 요걸 너무 고집 부리지 말고 조금씩 이제 뭔가 기준, 그래, 중기 스토캐스틱 요걸 기준 삼아가지고 덜어내면서 어떨까라고 얘기했는데, 좋은 계획 같아. 너무 괜찮은 계획인 것 같고, 그리고 접근하는 방식도 너무 좋고, 너무 고집 부리지 말고 조금씩 덜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 보수적이라는 말이 확 와닿았어. 내가 그냥 너무 맹목적인 긍정 마인드라 올해 하락장을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알았네. 나도 한 긍정해. 완전 롱스톤이거든. 빠! 이번 주에 손재가 비중 정상화를 깊이 고민해봐야겠어. 캐니가 진짜 고민하면 할수록 댓글 하나하나 다는데, 뭐랄까, 생각이 깊어지고 고민이 있었다는 게 눈에 보이고 되게 괜찮은 전략이랑 좋은 마인드를 계속 가지고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나도 너무 좋아. 계속 이렇게 나눠줬으면 좋겠어. 코로나 구간 극복기도 궁금하지만 여기서 인사. 코로나 구간 극복기 궁금하다 그랬는데 그때는 별거 없었어. 그냥 여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우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이거 자꾸 덜어내 이러면서 현금 비중이 높았었기 때문에 괜찮았고, 그리고
이렇게 그려가지고 1.786 라인까지 그려서 여기 이렇게 대응해야지 마음 먹고 대응하니까 많이 어렵지 않았어. 그래서 다행히도 여기서부터 이제 바닥 잡아가지고 잘 올라가줘서 멘탈 잡기도 괜찮았고 계획 잡기도 좋았어. 오히려 지금 장이 더 어려워 이때보다. 그래서 나의 코로나 극복기는 이러했다. 이렇게 해줬고, 그리고 코미공TV님, 이분이 릴리님이었는데 유튜브 시작하시면서 코미공으로 바꾸셨다고. 코인이랑 미국 주식을 공부하는 채널 해가지고 코미공이라고 지으셨나봐. TQQQ로 추매하면서 존버해봅니다. QLD를 사면서 폼으로 극복 중이었는데요 라고 얘기해주셨는데, 지금 아까 차트를 봤지만 지금 상에서는 많이 담을 때라기보다는 요 정도면은 재물선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아직 0.38이 라인 여기까지도 안 왔으니까 요 구간에서는 그냥 재물선이니까 그 정도 담아볼 수 있을 것 같고, 0.618량 0.786 라인 여기 오면 나는 또 다시 이제 1차 물량 여기서는 좀 비중 있게 실어본다 라고 생각하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코미공TV님, QLD 사면서 포모 극복 중이었는데 오늘 급락이 좀 나왔네요. TQQQ를 추매하면서 존버해봅니다. 유튜브 시작해서 릴리에서 코미공으로 직변했어요. 코인 미국 주식 공부 채널 이래가지고 이름 너무 귀엽게 지으셨더라고. 그래서 한번 놀러 갔다 왔네. 그래서 QLD를 사면서 포모 극복 중이었는데 TQQQ를 추매하면서 존버를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QQQ로 지금 봤을 때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0.38에서 0.236 라인 요 구간이면은 그냥 재물 구간이기 때문에 나는 요 구간은 사실 대응 특별히 안 할 거고, 다만 현금 비중으로 들고 간 QLD를 여기서 지금은 소량 담아볼 거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0.618 라인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미 포지션이 있으니까 남은 현금 비중 중에서 1차 물량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비중 있게 요 구간에선 좀 담아볼 요량으로 TQQQ를 그렇게 이제 지켜보고 있어. 이렇게 전략을 짜고 있고, 그리고 속쓰 얘기 되게 많았고 쭉쭉쭉쭉.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도체 무슨 일 있나요? 너무 빠지네요. 나도 무슨 일인지 몰라요. 뉴스를 안 봐가지고 모르는데, 근데 요새 보니까는 사실 보조지표 상에서 떨어질 때가 되긴 했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보조지표를 안 봤다, 그치? 아까 차트만 보고. 여기서 단기 스토캐스틱에서 지금 쌍봉 그리고 하락 다이버전스 나오면서 쭉 떨어질 모양이 보이긴 했었거든. 근데 생각보다 지금 많이 빠졌고 거의 침체까지 가까이 가 있다. 근데 그러면은 단기에서 지금 이렇게 침체까지 가 있으니까 뭐 더 과한 하락폭이 엄청 세게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일단 장기 스토캐스틱도 과열권에서 살짝 내려와 있는 모습 보이고, RS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50 아래로 내려왔거든. 근데 RSI 같은 경우 SOXX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를 짚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어서, 오늘 이때까지 그린 거는 40 몇이야 이거? 43 정도 왔었는데 오늘 한번 눌려준다라고 하면 40 정도 찍을 것 같고, 그럼 여기서 찍고 다시 50 위로 복귀를 해준다면은 기회주고 다시 올라가는 이 형태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가준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보조지표 상에서 잠깐 하락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었던 거, 이걸 얘기하고 싶었고, 말 나온 김에 QQQ도 한번 봐야겠다. QQQ 스토캐스틱 볼게. 스토캐스틱 보니까 장기는 지금 스토캐스틱 위에서 일단은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중기는 첫 봉우리 완전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고, 단기 같은 경우에는 그 속슬이랑 마찬가지로 단기에서는 하락 다이버전스 보이고 쭉 떨어졌던 모습 보이는데, 확실히 SOXX보다는 좀 하락폭 적어 보이지.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RSI 같은 경우에도 넘어오니까는 50 위에서 55 정도 돼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을 확인을 해주고 여기 뽁 찔러주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지금 기회인데 라고 생각해 볼 법한 그런 자리인데, 지금 한 55 정도까지 와 있고 오늘 얘도 50 가까이 찍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 그러면은 QQQ도 이런 위치에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보조지표가 전체적으로 조금은 나빠졌어. 어쨌든 방향들 다 아래쪽을 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기 스토캐스틱 첫 봉우리 만들었으니까 진짜 위험한 신호는 이 이후에 이제 고점을 낮추는 봉우리를 만들면 이건 정말 위험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엄청나게 긴장해야 될 위치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이렇게 보고, 그러고 권정규님 코로나 2호다. 그동안 잘 피다했는데 결국 오늘 코로나에 잡혀버렸네요. 매일매일 생존신고 해주기야. 알았지? 화이팅!
김영민님, 오늘 싹수 드가슈. 싹수 있음 가겠쭈? 방지턱은 아직 수익권이라 강 방치 중이요. TQQQ, 그리고 유프로 티클이랑 가겠쭈 뭐. 말투 너무 웃겨. 이렇게 남겨주셔가지고, 맞아, 티클. 티클 같은 경우 얘가 제일 좋아. 이때까지 이렇게 단기 채널 그린 애들 다 보면은 단기 채널 오늘로 다 깼거든? 그래서 다 지웠는데, 티클 같은 경우는 아직 단기 채널 지켜주고 있어가지고 아직 안 지웠어. 프리장가도 57.15달러 여기서 지금 지켜주고 있어서, 티클이 짱짱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얘네도 마찬가지로 QQQ나 유프로, 스파이 이런 애들 봤을 때 살짝 눌려줬다가 또 금방 회복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는 다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고 속슬 째려보다가 오늘 신규 진입했습니다. 감사해요. 이런 식으로 속슬 되게 오늘 얘기도 많았고 엄청 핫한 주식이었고 진입한 사람들 되게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도진식님 이거 젊은 처자가 시간이 몇인데 빨리빨리 안 다녀? 미안. 지각 안 하도록 할게. 그럼 댓글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차트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고 싶은 게 파스. 파스 같은 경우 이제 갭락이 한 번씩 얘는 있는 주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갭락을 해줬었기 때문에 요런 하락에서도 지금 갭락하면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갭락은 아직 있어주진 않았고 근데 쭈루루루루룩 떨어지고 있어. 그래서 지금 프리장가도 110.75달러에 있으면서 얘도 갭이 여기 이렇게 있거든. 파스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갭락을 안 한다 해도 요 정도 갭 하단 한 107.3? 뭐 107달러 요 정도 오면은 얘는 여기서 담아볼 법 하겠다. 파슨이 지금 거의 비중 없으니까 여기서 들어가 볼만 하겠군 하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불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얘는 지수랑 같이 갈 수 밖에 없는 몸이고 그리고 또 그 스토캐스틱을 보니까 QQQ랑 거의 정확하게 똑같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가지고 그럼 확실히 QQQ랑 흐름 같이 해서 갈 거고 QQQ 대응 전략 요 자리에서 어떻게 저 자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비중 조절해야겠다 마음 먹은 대로 불주도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같이 반응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그래서 위치가 어디냐라고 봤더니 지금 프리장가 13.56달러인 거고 피보나치 상에서 요거는 거꾸로 그렸던 건데 다시 이렇게 그려보고 요 앞에 그린 거는 지울게. 헷갈리니까 지우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0.382 라인보다 아래로 내려왔어. 13.56달러. 여기는 나한테 뭐다? 빈칸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하게 뭐 해주진 않을 거고 0.618 라인이랑 0.786 라인이 10.84에서 12.16 여기 정도 있고 그리고 피보나치 상에서도 여기 지지 해줄 수 있는 채널 라인들이 보이기 때문에 요 정도 오면은 만약에 이제 불즈 같은 경우에도 저점에서 잡고 싶다 라든지 그렇다면은 요 정도 라인에서 대응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 불즈 같은 경우에는 나는 지금 포지션 크게 있고 얘는 전혀 익절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계속 좀 그냥 여유 두고 볼 건데 일단은 움직임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참고해야 되니까 요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다 라고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SOXX, SOXL 얘네를 피보나치 요 그려가지고 내가 찜해놓은 요 구간대들에서도 매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리고 이평선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 그래서 지금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지울까? 이렇게 안 보이게 하면은 여기 이평선들 보이지? 그래서 이평선들 올 때마다 구간 나눠가지고 여기서 구매해보는 것도 전략이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SMA가 아니고 EMA를 쓰고 있어가지고 일단 장기로 쓰고 있는 게 343, 511, 763 요렇게 지금 세 개 요렇게 볼 수 있으니까 요거 설정하려면 같이 설정해가지고 봐도 좋을 것 같고 단기로 세팅하는 EMA는 요것도 참고로 얘기해보자면 7, 21, 56, 112 요정도 세팅해가지고 보고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평선 참고해서 요선에서 한번 대응해봐야겠다. 장기 이평선 요렇게 분할 매수할 수 있는데 요게 또 요번에는 요 피보나치 구간이랑도 또 겹치거든. 그래서 요 구간 왔을 때 이평선이랑 딱 닿을 때 요때는 좀 의미 있는 가격이겠다
쫙 찍을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중첩됐을 때는 확실하게 자신 있게 좀 더 살 수 있겠지. 이평선도 같이 참고해서 이렇게 구매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한번 아이디어 남겨볼게. 그리고 현금성 자산으로 쓰고 싶은 종목이다 라고 지금 댓글에서 종종 보이는 게 버크셔랑 JPI여가지고 아 그래도 현금성 비중으로 쓸 거여도 이왕이면 좀 싸게 샀으면 해가지고 한번 봤거든. 근데 지금 너무 높더라고. 그래서 오 그래도 0.38이 라인까지 내려왔을 때라든지 얘는 보니까 51평 같은 데까지도 내려와서 요거를 그냥 기준 삼아서 그때부터 좀 포지션을 잡아가보면 어떨까? 아무리 현금성 자산이라고 해도 일단 계좌에 마이너스 찍히면은 속상하니까. 그래서 지금 프리장가는 342달러고 0.38이 라인은 338.19달러 요 정도의 형성이 돼 있으니까는 참고해서 구매해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버크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토캐스틱 상에서 보니까 단기, 중기 둘 다 하락 다이버전스 떠 있어가지고 아 얘네 충분히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지금 말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왕이면 싸게 샀으면 좋겠어서 남기는 거고 그리고 JPI 요것도 이제 월배당 주면서 연 7%다 이래가지고 얘도 많이들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봤더니 얘는 떨어지진 않았어. 그지? 너무너무 고점이어가지고 일단 얘는 그래도 0.236 라인인 60.08달러 그리고 0.38인 59.32달러 여기 와 있는데 그래도 이 구간쯤은 왔을 때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얘도 마찬가지로 보조지표 봤더니 지금 중기랑 단기에서 하락 다이버전스 떠있다. 아, 좋지 않은 신호가 떠있다. 라는 거 참고해 볼 수 있고, JPI 홀딩스 궁금해서 가봤거든. 그래서 섹터에 봤더니 헬스케어가 한 15%, 14점 몇 프로 있더라고. 그래서 큐어. 나도 헬스케어 관심 있어가지고 큐어도 보고 있었는데, 큐어를 오히려 봤더니, 얘를 봤더니, 아, 얘는 더 심하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빵빵 떠있고, 주가 자체도 지금 고점에서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 보였기 때문에 와 나는 큐어 이거 오히려 지금 숏을 조금 잡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도 JPI나 버크셔 요거 현금성 자산을 좀 들고 가고 싶다라고 해도 조금 더 눌렸을 때 약간 더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는 그때 들어가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큐어 혹시 좀 거래량 많은 인버스를 안다면 헬스케어 좀 알려줘. 내가 찾아봤더니 RXD라고 해가지고 요거 인버스가 있긴 한데 얘는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캔들들이 예쁘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거래량 좀 되는 인버스가 있으면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어. 그러면 오늘은 차트 여기까지 보고 오늘 결론 쏙쓸이 핫하네. 쏙쓸 매수는 지금은 쏙쓸 보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3배 레버리지를 하고 싶어? 그럼 쏙쓸이 하고 싶으면은 한 배수짜리인 SOXX 한 배수짜리를 보고 그리고 TQQQ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한 배수짜리인 QQQ를 보고 유포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한 배수짜리인 스파이 얘를 이제 봐가지고 들어가면 되겠다. 전략을 짜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계리율이 지금은 커가지고 한 배수짜리 같이 보면서 세 배수를 대응을 해줘야 되는 때인 거고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할게. 우리 이길 수 있는 게임을 위해서 여유를 가지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